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경위와 그로 인한 법적, 사회적 변화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정용신 부장판사가 학술연구회에서 중혼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 역시 정 부장판사의 주장에 따라 이 이혼 쪽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죠. 이 판결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의 법적 보호장치가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느끼는 것은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를 당한 배우자의 고통과 분노를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적인 위자료 청구로 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억울함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에 이 경우 부정행위를 당한 배우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정신적 차원의 고통뿐이 아닙니다. 정 부장판사의 말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역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가 불륜 피해자는 돕지 않는데 오히려 불륜 가해자는 돕는 구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모두 본인이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도 써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불륜 상간남, 상간녀는 그 과정에서 나를 명예훼손,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 이건 다 형사범죄죠. 그러다 보니 상간남, 상간녀가 나를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나서서 수사 인력을 동원해 증거도 수집해주고 나를 불러서 조사까지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주는 일을 공짜로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벌금을 내야겠죠. 두 번째는 바로 추월이혼과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요즘은 바람핀 사실이 발각되어도 반성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비를 계속 건다거나 해서 오히려 싸움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히려 이쪽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 라면서 반대로 이혼 청구를 걸어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무상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부부가 서로 그렇게 이미 싸우고 이미 안 본 지 몇 년이 된 상태인데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같이 사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해버려서 기존의 배우자를 축출시키는 그런 축출이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남아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히 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겠지만 공권력을 이용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인지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가정법원의 정용신 부장판사의 주장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중혼죄 도입을 통해서 일부 1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혼죄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수준의 관계를 맺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독일, 일본,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중혼죄를 통해서 일부 1처제의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에 중혼죄를 형법에 신설해서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간통죄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 부장판사의 발표를 접하며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혼인관계는 단지 두 사람 간의 약속이나 사생활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의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통죄 폐지가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미흡하다면 이는 또 다른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혼죄 도입은 일부 1처제라는 제도의 보호와 함께 피해자가 겪는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금 형벌 중심의 제도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혼인제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간통죄 폐지와 그 이후의 변화 그리고 중혼죄 도입에 대한 논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혼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목격하게 되고 저 역시도 결혼은 단순히
단순히 개인의 선택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혼인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보다 더 보호해주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